오늘은 루소에 대해 파편적인 정보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크 루소, 중고딩 때 홉스, 로크랑 묶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홉스, 로크, 루소 트리오 중에 루소는 나름 독창적인 위치를 가진 학자입니다. 로크는 현대 자유주의 연구에 빠질 수가 없다면 루소는 현대 공화주의 연구에 빠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사상가입니다. 가령 제가 다른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찰스 밀스, 그 경우에도 루소의 사회계약론 이론을 써먹으려고 하죠. 지배에 대한 저항 이론으로서. 어쨌든 간에 일단 루소는 프랑스가 아닌 제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종종 자신의 이름을 제네바의 시민으로 적었다고도 하죠. 그리고 굉장히 역설적인 삶을 산 인간이죠.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본인은 자기 아버지한테 일단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웃긴 건 자기 자식도 고아원에 보내버렸죠. 받은 걸 그대로 갚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덕분에 계몽주의 사상가로서 루소는 많이들 칭찬하죠. 근데 인간 교육에 대해 논의했던 에밀을 집필한 사람으로서는 욕을 좀 많이 먹죠. 쓴 거랑 실제 삶이랑 너무 다르니까요. 자기 자식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으면서 교육을 논한다는 게 좀 웃기고 역설적이죠. 여튼 이런 인간적인 부분들 말고 좀 더 아카데믹한 걸로 한번 가봅시다. 루소 하면 사회계약론이죠. 홉스와 달리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행복했다고 봅니다. 아마 중고딩 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부분은 모두가 평등했고 모두가 행복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할 수도 있는데 똑같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자연 상태에 있던 우리의 선조들은 가상의 역사긴 하지만 이 선조들은 모두 똑같은 그런 존재들이었고 우리는 다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 차이를 갖고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도 모든 인간들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다르듯이, 하지만 그 차이가 불평등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가령 누군가는 외모가 잘생겼고 누군가는 외모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자연 상태에서는 그냥 다른 차이점에 불과한 겁니다. 쟤는 저렇게 생겼고 나는 이렇게 생긴 거다, 그냥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모가 사회적 가치를 갖게 되는 타락한 사회에서는 외모의 차이는 불평등을 만들죠. 결국 이런 의미로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평등했다는 겁니다. 아예 차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평등한 인간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 상태로 들어갔죠. 그때 가장 크게 드러날 차이점이 뭘까요?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가 바로 사유재산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각자가 가진 특징들은 실질적인 격차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죠. 각자 다른 특징들을 가졌기 때문에 각자 다른 상황에 적합한 존재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회 상태로 들어오면서 우월한 특징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그러한 특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의 격차가 생기게 됐죠. 각자가 가진 특징이 그런 각자가 가진 특징의 차이에 따라 사유재산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 결과 사회계급, 지위 등의 실질적인 불평등이 나타난 겁니다. 단순히 차이가 아니라요. 이에 대한 루소의 대답은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했죠. 현재 사회가 타락했으니까 새롭게 사회계약을 해야 한다. 물론 그 새로운 사회계약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제일 복잡합니다. 루소 이론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너무 진지한 부분이니까 다음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스포일러를 조금 하자면은 공화주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 루소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아마 또 루소 하면 떠올릴 만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 그 일반의지, 제너럴 윌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도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